반도체 나노 필름을 잠깐 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자 내부에 형성되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나노미터 수준 층이다. 전기가 흐르는 전도층, 수분 차단층, 센서 역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나노미터 단위의 국도로 얇고 미세한 두께와 크기를 가진다. 기존 기술로는 복잡한 진공 장비와 다단계 공정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전기 발열 스탬핑 기술처럼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나노필름 만드는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 YTN에 지금 고려대학 경우에 보도가 됐는데 다른 데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국도로 얇은 두께,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반도체 재배 성능 집적적 증가에 필수적이다. 이때 금속 알갱이를 넣는지 모르 비금속이든 금속이든 알갱이를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전기를 갖다가 잘 흐르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전자 잉크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한다니까 전자 잉크 할 때도 알갱이를 전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서로 같은 금속이든 다른 금속이든 이렇게 하거나 또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거기다 인비소 질소를 첨가시키 흑연과 탄소를 첨가시키거나 연구자석과 자철석을 첨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은 제 기술이기 때문에 왠지 찜찜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기를 걸어줬다가 다시 끌어주는 식으로 전자를 들뜨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기를 걸어줘가지고 수용체처럼 작용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전자를 들뜨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내는 태양 전지로도 사용할 반도체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네네. 연구자사가 반은 구리다 그러면 구리가 됐든 알루미늄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 림비소 질소 구리 단독으로도 돼요. 대중소리 들어간 LED 반도체가 트랜지스터에 들어가는 기술인데요.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하면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현상이 그래서 플로팅 게이트 기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멘체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LED 발광 소자, 레이저 발광 소자 사이즈를 김속의 비용소에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인비소 질소를 첨가하거나 그것을 같이 들어가면 더 좋대요. 흑연 탄소 가루를 첨가하거나 해서 전자를 많이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그리기서 이쪽은 이쪽에서 베이스를 가운데 주고 여기는 구리만 단독으로 주고 여기는 구리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를 줬을 때 여기가 훨씬 전자가 많이 생성 전류 중폭 작용을 하는 트랜지스터 기술이 되거나 또 이제 이것이 배터리의 기술이 되는데요. 이렇게 필름식으로도 이렇게 페인팅식으로도 가능하고요. 필름식으로도 절연 구조를 가지고 비닐해도 돼요. 플라스틱 고무 상관없이 되는데요. 합성소 실해도 되고 그래서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잉크도 그렇고 대중소로 들어가 금속 구리다 그러면 구리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 이온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말과 이온을 같이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거기다가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를 집어넣거나 또 연구자석과 자철석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도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여기다 걸어놓고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전류가 이제 수용체처럼 작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전류를 걸어서 전자를 들뜨게 한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이쪽으로 끌어옵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거나 외부 혈액을 통해서 전자를 끌어낼 수 있어요. 태양전지에도 이거 쓸 수 있고 태양쪽에다 금속박을 입혀준다 그랬죠. 알루미늄, 구리, 전기가 전도되는 건 다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이제 통하지 않는 곳 이런 데는 리튬 분말, 리튬 이온을 대중소 들어가거나 인비소, 질소, 탄소, 흑연 탄소 이런 것들을 탄소가를 집어넣거나 연구자석과 자초석을 집어넣어서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을 다른 걸 첨가하셔도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서로 굵기를 틀리게 한다든가 그래서 연구자석과 반응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기술 이것을 제가 얘기만 하면 YTN에 지금 기술이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아마 제 기술 기반으로 하는 것을 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거나 퇴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술을 기반으로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이 힘들게 개발해 놓은 것을 그것을 멋대로 갖다 쓰셔가지고 무단으로 하시면 문제가 된다. 어떤 데가 됐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LED 발광 다이오드, 레이저 발광 다이오드, 그다음에 펠티오 소자 이런 데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술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이제 전기 분해할 때도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알루미늄을 대중소로 금속에 상관이 없어요. 다른 금속으로도 그때는 이제 서로 다른 금속 전기도도가 틀린 놈을 배치할 수 있고요. 이따가 이렇게 영구자석과 자석까지 줘가지고 구리 전기 분해할 때도 동일하게 전기도 생성하고 수소산소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 판의 형태로 들어가도 되는데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린 놈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가루로 이렇게 알루미늄이든 뭐 구리든 아니면 니켈이든 뭐가 됐든 이것을 같이 섞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용광내에 넣어갖고 이렇게 그것이 다 정확히 함유가 된 이런 가루로 다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판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현대 제철이든 포항제철이든 전 세계 제철소에서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동일하게 서로 전기도도가 틀린 놈들을 극단적으로 배치해가지고 전기가 뭉침으로 인해서 전기가 가두어짐으로 인해서 강한 발열, 스파크 발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수소산소 생성에 도움이 되거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를 걸어주면 또는 서로 파행해드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행해드린 적외선 뭐 기타 다른 파를 음파도 괜찮아요. 네, 저기 군사무기로 쓴다 그랬죠. 군사무기에서 병사들 전제든지 이렇게 충격을 좀 실신하거나 살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렇게 대공 방어망으로도 회전식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돌리시면 제 기술 회전식으로 돌려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토네이도 기술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불을 상중하를 조사해서 이렇게 수소산소를 생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물을 뜨겁게 해서 바닷물 같은데 이렇게 바닷물이 소금물이죠. 그래서 이게 오목한홈을 파가지고 하거나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홈을 파서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노필름 만들 때도 역시 금속이든 비중성이든 대중소를 주거나 영구자석, 자철석을 줘서 전기를 추가로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고요. 이렇게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인비소, 질소를 첨가시켜주는 경우, 같이 첨가시켜주는 경우, 같이 첨가시키는 건 못 봤거든요. 네,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거래를 첨가시키 이런 부분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우려대에서 이걸 하시던데 전기발열 스탬핑 기술로 하시던데요.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극도로 얇은 두께,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의 반도체 칩의 성능 향상과 집독적 증가에 필수적이다. 전도성, 절연성, 감지 기능, 특수한 전기적, 화학적, 기계적 특성을 가지도록 설계된다. 전류 흐름 제어 빛감지 센서, 반사 방지 코팅, 유연 소재 등 첨단 진작에 폭력대 활용된다. 전기 발열 스냅핑, 복잡한 진공 장비 없이 전기 에너지로 특정 부분에만 열을 가해 나노필름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형성하는 신기술이 개발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나노 임프린트, 유연한 필름 위에 자외선이나 열을 이용해 나노 패턴을 찍어서 이렇게 내는 방식이다. 이때 이제 전자잉크도 그렇고 대중소 사이즈를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들어가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전도차, 전이차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여기다 이제 구리 분말이다. 구리 분말하고 이온하고 같이 넣어주는 알루미늄 분말하고 알루미늄 이온하고 리튬 분말하고 리튬 이온을 같이 넣어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하실지라도 금속과 비금속을 대중소 적어도 2사이즈 이상에서 서로 다른 전도차 또는 전이차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영구자석을 딱 넣으면 이것이 왔다 갔다 전기장인지 운동하는 전기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장을 건드려주면 또 영구자석도 대중적으로 들어가요. 자철석을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철석도 전구자석이니까요. 이렇게 건드려주면 이것이 전기를 추가로 생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게 뭔 기술이 되냐면은 플로팅 게이트, 전기를 오랫동안 가두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이런 전류의 중폭 기능도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 LED 발광도에도, 레이저 발광도에도, 펠티어 소자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LED 발광도에도, 펠티어 소자 뭐 이렇게 이러는데 그다음에 레이저 발광도에도 이런 데도 대중소로 들어가거나 트랜지스터 발고 카펜시터도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에 대해 사이즈를 2사이즈 이상 들어가서 그걸로 이용하시면 레이저 발광도에도 그다음에 LED 발광도에도 펠티어 소자도 안에 방막 트랜지스터 들었고 여러 개가 하나가 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여러 개가 하나 된 기술을 쓰시면 각각 전극 주고요. 온오프식으로 할 수 있고 동시에 전체 가동하거나 각각 가동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는 직렬로, 큰 놈은 직렬로 쓰고 회로 자체를 직렬회로, 병렬회로도 만들어야 되고 큰 놈을 직렬로 쓰고 나머지를 병렬로 써서 그렇게 빛을 이렇게 빛의 밝기를 강중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LED 반도체나 발광계, 레이저 발광다에도 방막 트랜지스터 이것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전극도 각각 들어가되 전극을 전기선을 하나짜리다. 그러면 두 개, 세 개 이렇게 배치해서 언오프 구조로 하나에서 들어갈지 두 개에서 들어갈 세 개로 들어갈지 전기를 강중량으로 넣어줄 수 있는데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께도 틀리게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둡고 밝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되겠다. 반도체 나노 필름은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초방막 소재로 반도체 소재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이때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이것은 제가 기술 개발한 건데 하셔서는 안 되겠다. 혹시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